안녕하십니까 6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5단원 대망의 5단원 대망의 5단원 원의 넓이 단원이에요. 이 원이라는 걸 이제 길이도 구해보고 넓이도 구해보고 하는 단원인데요, 이 단원이 좀 많이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이 단원과 이제 이어져서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이 원을 다시 한번 배우는데, 그때는 오히려 우리 6학년 때 지금 배울 때보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단원, 지금 이 5단원은 여러분들이 조금 귀찮아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계산할 것들이 좀 많아. 곱하고 더하고 빼고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자리가 좀 이렇게 막 세 자리 곱하기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좀 귀찮아하는 경향들이 일단 좀 많습니다. 그렇다고 못할 건 아니거든, 우리가. 못할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잘 할 수 있어요. 일단 계산 자주 틀리시는 분들 조금 주의하셔서 해야 되는 단원이니까 일단 우리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자, 일단 5단원. 우리 5단원 제목은 원의 넓이에요. 원의 넓이. 자, 원의 넓이라는 단원인데 바로 넓이를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일단 우리가 새로운 걸 뭔가 하나를 배울 거예요. 자, 뭐냐면 우리 일단 원입니다. 원이 있대요. 원. 그치? 그러니까 우리 원에 보면 원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원이 있다고 칠게요. 원이 있어요. 원이 있고 이 원의 중심이 존재하죠. 맞습니까? 원의 중심이 존재하고요. 우리 이때 이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원의 한쪽 끝에서 다른 한쪽 끝까지 연결한 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지? 이렇게 연결한 이 선을 우리는 원의 뭐라고 불러요? 원의, 그쵸, 지름이라고 부르죠. 원의 지름. 맞습니까? 자, 그리고 이 원을 보면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서 원을 한 바퀴 삥 돌았을 때 삥 돌았을 때 이 원의 끝부분의 길이, 얘를 우리는 원의 뭐라고 부른다? 원의 둘레라고 부릅니다. 원의 둘레. 근데 이 원의 둘레를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두 글자로 줄여서 원의 둘레를 뭐라고 할 거냐면 얘를 원주라고 부를 거예요. 원주. 원주. 알겠습니까? 원의 둘레가 원주예요. 원주. 그러니까 원주를 구하세요. 그 얘기는 이 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말과 똑같다고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요 우리는 이 원주와 원의 지름 사이의 어떤 관계를 좀 찾아냅니다. 우리가 찾은 건 아니고요. 우리가 찾은 건 아니고요. 수학자들이 밝혀냈어요. 이렇게 원주랑 지름 사이의 어떤 관계를 밝혀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오늘 할 것 중에 많이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기 있는 원주를 누구로 나눴냐면 그 원의 지름으로 한번 나눠봤어. 원주를 원의 지름으로 나누어봤습니다. 나누어봤더니 그때 항상 어떤 원이든 이게 일정한 값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원주를 누구로 나눴더니 지름으로 나눴더니 항상 어떻다라고? 일정한 값이 나오더라. 오케이. 일정한 값이 나오더라. 그게 약 3.14 정도가 되더라 이겁니다. 이게 크기가 큰 원이든 작은 원이든 관계없이 항상 얼마가? 약 3.14 정도 뭐 어쩌고저쩌고가 막 나오더래.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 약 3.14 정도 나오는 요 값을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부르자? 이 나오는 항상 일정한 값으로 나오는 이 녀석을 바로 우리는 뭐라고 부르기로 한 거냐면 얘를 원주율이라고 부릅니다. 원주율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원주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원주율. 아시겠습니까? 자, 이 원주율이 상당히 중요해. 자, 원주를 무엇으로 나눈다고요? 지름으로 나눴을 때 항상 거의 일정한 값이 나오는데 약 3.14 정도가 나오는데 그 값을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르자? 원주율이라고 부르자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요. 얘를 내가 원주율이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이제 지름이 주어졌다면 원의 둘레인 원주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직접 우리가 자로 얘를 재보지 않더라도 뭐 줄자 같은 거 이용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재지 않더라도 얼마 정도인지 유추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봐봐. 우리 원주를 지름으로 나눴더니 약 3.14 정도 되는 원주율이라는 게 나왔다며. 그럼 우리는 얘를요, 식을 바꿔서 쓰는 것도 가능하죠. 맞습니까? 나눗셈식은 내가 곱셈식으로 바꿔 쓸 수 있잖아. 그래서 이런 식이 하나 만들어질 것 같아요. 어떤 식이요? 원주율과 지름을 곱하면 뭐가 된다? 그렇지, 원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주 구하는 공식이 나오게 되는데 그 원주 구하는 공식이 바로 누구 곱하기? 지름 곱하기 원의 지름 곱하기 뭐가 된다? 원주율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원주율.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원주 구하는 이 공식은 반드시 꼭 기억해 두셔야만 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만 합니다. 알겠습니까? 공식이잖아요. 이거 안 해오면 어떡해? 우리가 구할 수가 없지.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알겠죠? 원주를 지름으로 나눴더니 항상 원주율이라는 3.14 정도가 되는 녀석들이 나오더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고. 자, 예를 들어서 문제 하나 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요즘은요, 제가 수학을 배울 때, 제가 이 원을 구할 때는요, 원을 배울 때는요, 이 원주율이, 여기 나와 있는 이 원주율이 약 3.14 정도 된다라고 했죠, 지금. 그래서 원주율을 계산할 때 항상 3.14로만 계산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좀 많이 바뀌어서 원주율을 그냥 3으로 계산하세요. 아니면 3.1로 계산하세요. 이러한 문제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주율은 항상 3.14라고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알겠지?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하나 잠깐 내보면요. 이렇게 원이 하나 있대요. 원이 이렇게 찌그러졌잖아요. 그렇죠? 원이 안 찌그러지게 잘 그려보자. 자,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고. 이번에는 반지름의 길이가 5cm입니다. 라고 나왔어. 오케이. 자, 이 원의 원주를 구해주세요. 라고 나온 거야. 이 원에 뭘 구해달라? 원주 구해줘. 라고 물어본 거야. 원주 얼마야?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떻게 될 수 있다고? 문제가 그렇지, 원주율에 따라서 답이 변할 수 있는 거라고. 만약에 이 문제를 푸는데 첫 번째 원주율을 3.14로 계산하세요 라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 어떻게 나올 수도 있다고? 그 원주율을 3.1로 계산하세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세 번째 또 어떻게도 그 원주율을 그냥 3으로 계산해줘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럼 그때마다 정답은 다 달라지겠죠. 맞습니까? 어쨌든 근데 하지만 하는 방법은 어떠하다고요? 동일하다고요. 원주 구해달래. 그럼 우리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반지름이 나왔네. 그치? 반지름이 5라 그랬으니까 결국 우리는 이 지름을 쭉 그었을 때 지름이 얼마가 된다는 거, 그렇죠, 10cm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당연히 구해볼까요? 원주 구해달라며. 원주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름 곱하기 원주율. 오케이? 자, 근데 지름이 얼마니까? 10이니까 10 곱하기 원주율을 얘는 3.14로 계산해달라 그랬구나. 그러니까 3.14 이렇게 계산하면 10이니까 소수 좀 한 칸 옮기면 되죠. 그러니까 얘는 31.4cm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고, 근데 이번에는 원주율을 3.1로 계산해달래. 그럼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니까 10 곱하기 3.1 하면 되겠지. 그럼 소수 좀 한 칸 이동시키면 되니까 이번에는 31cm예요 라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번에는 원주율을 얼마로? 3으로 계산해달래. 그러면 우리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 3, 그러니까 답은 얼마구나? 30cm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자,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원주율을 다르게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당연히 그럼 원주를 구할 수 있다.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원주, 지름, 원주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들한테 항상 원주 구하는 것만 물어볼까? 아니죠. 그렇지 않죠. 원주 구하는 것만 물어보진 않을 거야. 어떻게 물어볼 수도 있어. 지름을 구하세요? 아니면 지름을 구하세요가 아니면 반지름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때 원주율을 구하세요 라고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왜냐면 우리는 이렇게 곱셈식이 있으면 아까 나눗셈식으로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그치? 그러면 이렇게 원주율이라는 걸 구하는 식은 원주를 무엇으로 나누면? 지름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뭘 구하는 식을? 그렇죠. 지름을 구해줘 라고 나올 수도 있는 거라고. 그치? 그럼 지름은 어떻게 구하죠, 여러분? 지름 구해줘. 그럼 당연히 지름을 모르고 원주랑 원주율은 알려준 상황이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원주하고 원주율을 알려주면 나는 뭘 알 수 있다? 그치? 지름을 구할 수 있다. 반대로 이번에는 원주하고 지름을 알려줬어. 그럼 나는 누구도 구할 수 있어? 그렇지. 원주율 구할 수 있죠. 원주를 아까 어떻게 구한다 그랬으니까 원주 나누기 지름으로 구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게 일단 첫 번째 원주에 대한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원주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원의 둘레 구하는 건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는데 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또 해야 되는 게 그거죠. 그게 뭐예요? 원의 넓이죠. 그쵸? 우리는 원주는 여기서 이렇게 끝나요. 근데 단원 제목이 원의 넓이야. 그치? 그럼 우리는 원의 넓이를 구해야 돼. 근데 원의 넓이는 도대체 어떻게 구하지? 라는 얘기입니다.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를 지우고 다음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을 지우고요. 여기 나와 있는 원주 구하는 공식들이랑은 좀 다시 잘 기억해 주시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자, 봐봐. 일단 우리 구하는 식은 좀 써놓을까? 자, 우리 원주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원주는 지름 곱하기 누구로 구한다? 원주율로 구한다라는 사실은 일단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식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원주 구하세요. 그랬는데 어떻게 구하는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구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반드시 구해야죠. 알고 있어야죠.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세요. 근데 선생님 저는 직사각형 넓이를 구할 줄 몰라요. 그러면 어쩌지? 방법이 없잖아요. 그쵸?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 가로 곱하기 세로란다 라고 다시 공식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알아야 돼. 그래야 나중에 뭘 하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원의 넓이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원의 넓이. 자, 원의 넓이는요, 결국 이 면적 구해달라는 거지. 이 부분에 해당하는 이 면에 해당하는 뭐라 그래야 돼? 이 면적 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럼 이 면적은 어떻게 구하죠? 직사각형이면 뭐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삼각형이라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 되는데 도대체 얘는 어떻게 구해요, 선생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면요, 약간 우리가 얘를 이 원을 잘게 자를 겁니다. 잘게 자를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자를 거예요. 이렇게도 자르고, 또 여기서 이렇게도 자르고, 이렇게도 자르고, 또 이렇게도 자르고, 이렇게도 자르고, 또 자르고, 또 자르고, 아주 촘촘하게 자를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자를 겁니다. 열심히 자르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한 조각 한 조각을 떼갖고 오는 거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볼 거냐면 이렇게 볼 거예요. 일단 처음에 한 조각 떼와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처음에 한 조각을 떼와서 이렇게 생겨먹은 애가 되도록. 오케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하나를 떼와서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붙이는 거야. 짜잔.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한 조각 떼와서 위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위에다가. 다시 아래쪽에다가. 다시 위에다가. 다시 아래에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한다는 건지 대충 다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얘가 어떤 모양에 가까워질까요? 이러면 어떤 모양에 가까워질까요? 여러분. 이게 어떤 모양에 가까워질 것 같아요? 이게 더 잘게 더 자를수록 이 모양은요, 결국 어떤 모양에 가까워지냐면 얘는 직사각형에 가까워집니다. 오케이.
직사각형. 더 잘게 자르는 거야. 더 얇게. 여기는 지금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걸 되게 잘게 쪼개면 이게 거의 일자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럼 잘 봐봐요, 여러분. 잘 봐봐요. 지금 여기 위에 쪽 있죠? 여기에서 이만큼 반만 잘라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색칠해 볼게요. 반만 잘라서 여기를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빨간색. 보이세요? 빨간색. 자, 그리고 나머지 반대쪽은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어볼게요. 파란색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빨간색과 파란색을 더하면 원주가 되는 거 보이세요? 빨간색, 파란색 다 더한 게 그치 원의 둘레잖아. 그러니까 원주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 있는 걸 하나를 빨간색을 떼다가 위에다 꼽았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이 빨간색 라인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아래쪽은요? 그렇죠. 아래쪽은 파란색 라인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 파란색이랑 위에 있는 이 빨간색이랑 이렇게 그어질 건데 결국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렇게 모양으로 봐서는 이게 선생님 직사각형처럼 안 생겼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얘를 그렇게 너무 잘게 자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더 잘게 잘랐다고 치면 이 모양은 뭐가 된다고? 직사각형 모양이 되는 거라고.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 좀 해주세요. 자, 그럼 이때 잘 봐봐. 이 빨간색이 의미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 빨간색은요, 이만큼이니까 원주입니까? 아니죠. 원주의 절반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빨간색은 결국 원주의 절반. 그러니까 원주의 몇 분의 몇? 그치? 원주의 2분의 1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파란색 또한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원주의 몇 분의 몇이 된다? 2분의 1이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우리 이렇게 조각되어 왔다면서요. 그쵸? 이렇게 생긴 조각. 그럼 이때 여기서 여기까지 이 길이가 뭐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 이 길이는 그렇지. 이 길이는 반지름이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뭐가 되겠구나. 그치? 이 길이가 바로 반지름이 된다는 거지. 반지름. 응? 반지름. 됐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일단 이 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한 대충 세팅은 끝났습니다. 자, 그럼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데요, 선생님? 얘가요. 결국 이렇게 잘게 잘라붙이면 얘가 무슨 모양이 된다 그랬죠? 이 모양이 뭐가 된다고? 얘가 그렇지. 직사각형이 된다고. 직사각형. 결국 그러면 원을 내가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든 거죠. 근데 우리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쵸? 직사각형의 넓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는 거 아니까. 그쵸?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살펴보자고요. 얘가 직사각형처럼 안 생겼더라도 직사각형으로 좀 이렇게 좀 봐주시고, 가로의 길이가 뭡니까, 여러분? 가로의 길이가 그쵸? 원주의 2분의 1이죠. 맞습니까? 원주의 2분의 1. 그리고 세로는요? 반지름이네요. 그러니까요. 결국 얘가 지금 누구의 넓이였어? 원이죠. 그래서 이 원의 넓이는 결국 얘를 무엇으로 만든 여기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랑 똑같아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달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원의 넓이는 이렇게 만든 누구의 넓이랑 똑같다? 직사각형의 넓이와 어떻다? 똑같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직사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가로 곱하기 세로 한다면서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에서의 가로의 길이는 원주의 뭐가 되고, 그치? 2분의 1. 원주의 2분의 1. 그럼 얘는 원주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쓰는 게 맞죠? 이게 현재 가로인 거지. 가로. 맞아요?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야 되는데 세로는 뭐네? 반지름이네. 그래서 여기다가 반지름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맞죠? 자, 그런데 좀 다시 한번 좀 볼게요. 뭘 보려고 하냐면 이 원주라고 하는 애를 좀 자세히 살펴봅시다. 우리 아까 원주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하시죠? 맞습니까? 그렇죠? 원주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라면서요.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원주 부분만 바꿔서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라고 쓰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원주 대신에 여기다가 뭐라고 쓰는 거야?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라고 바꿔 쓴 겁니다. 여기까지 돼요? 자, 그 다음에 뒤에는 그냥 그대로 써줄게요.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그대로 쓰자고. 곱하기 얼마? 2분의 1. 그 다음 곱하기 누구? 반지름.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하죠? 맞나요? 자, 그럼 여기에서 또 잠깐 좀 이것 좀 보자 이겁니다. 여기 보면 다 곱하기로 되어 있죠. 맞습니까? 다 곱하기로 되어 있죠. 이 얘기는 이런 거지. 야, 만약에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우리는 차례대로 1 곱하기 2 해서 2, 2, 3은 6, 6, 4, 24 이렇게 답을 내도 되지만 어떻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이런 것도 가능하죠. 1 곱하기 3을 하고 2 곱하기 4를 한 다음에 그 둘을 서로 곱하는 것도 가능하죠. 1, 3 곱하면 3이고, 그치? 2, 4 곱하면 8이니까 3, 8에 24. 아까랑 똑같네. 그치? 그러니까 다 곱하기면 곱하는 순서에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뭘 보겠다는 거냐면 여기 있는 지름 보이죠, 여러분? 지름. 이 지름. 이 지름이랑 누구를 먼저 곱하겠다는 거야? 2분의 1을 먼저 곱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름 곱하기 2분의 1이라는 건 지름의 절반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지름의 절반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렇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로 그 반지름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름 곱하기 2분의 1 이거 먼저 한 게 바로 뭐가 된다고? 얘네 둘이 먼저 이렇게 계산한 얘가 바로 그렇지. 이게 바로 반지름이 된다는 거죠. 반지름. 반지름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반지름. 그럼 남는 거는 누구 남았어? 원주율하고 반지름이 하나 더 남았네? 그치? 그럼 내가 이 반지름을 먼저 갖다 써도 괜찮죠? 곱하기는 상관없으니까 순서에. 그러면 반지름을 먼저 갖다 쓰면 또 곱하기 여기에다가 반지름을 하겠네. 반지름. 맞습니까? 그래서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남은 거 누구? 그렇지. 원주율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이게 바로 뭘 구하는 공식이 되는 거다.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오케이?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이것도 안 외우면 돼, 안 돼? 절대 안 되겠죠. 이거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겠죠. 아니, 원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구하는지 공식을 몰라. 그럼 당연히 못 구하는 게 당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당연히 외워주셔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왜 이렇게 원의 넓이가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 되었는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됐구나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행동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 좀 되십니까? 왜 원의 넓이가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인지 반드시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셨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아시겠죠? 왜 이렇게 되는지 누구한테 설명할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배웠는데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왜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인지 배웠는데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에게 얘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맞습니까? 설명할 수 있어야죠. 엄마가 물어보면 뭐라 그럴 거야? 엄마가 얘야 원의 넓이 어떻게 구하니? 그랬더니 뭐라 그래? 공식은 외웠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야 엄마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엄마가 그런데 왜 그런 공식이 나온 거니? 라고 물어봤을 때 선생님이 왜 그래? 이럴 겁니까? 창피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왜 이렇게 됐냐면 이러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겁니다. 공비가 아니라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것만 할 수 있으면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왜 이런 공식이 나오는지 설명할 수 있겠죠, 여러분? 꼭 그렇게 공부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쪽에다가 따로 적어볼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구도 알았어.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도 알았다.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요. 뭐 곱하기, 그치?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너 지워. 반지름 곱하기 누구? 그치? 원주율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누구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여기다 설명했으니까 이제 안 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근데 이게 언제도 나온다? 중학교 1학년 때 또 나와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똑같아요. 똑같아. 근데 오히려 중학교 때 배우면 좀 쉽다? 왜 쉽게? 잘 모르겠죠. 중학교 때 이미 선행하신 분은 혹시 아시겠지만 중학교 때는요. 저 원주율을 이렇게 숫자로 하지 않아요. 숫자로 하지 않고 나중에 이 원주율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생겨갖고 파이 이렇게 불러요. 파이. 이 파이야, 파이. 그래서 파이는 그냥 곱해주는 거야. 그냥 파이라고 쓰면 돼. 이걸 숫자로 바꾸지 않아도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 뭘 해봐? 문제 하나만 풀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뭐가 나왔다고 하지? 뭐가 나왔다고 할까? 뭐가 좋을까? 숫자가 예쁜 게 없네. 숫자가 좀 예쁜 게 나와줘야 되는데 예쁜 게 없네요. 그래, 이런 거 한번 풀어볼까? 연관된 문제니까 이런 것도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렇게 원이 나왔습니다. 원이 나왔고요. 자, 이때 여기에서 원주율을 얘는 이 문제를 풀 때 원주율을 3.14로 계산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일단 주어준 거야. 이렇게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자, 그런데 여기서 뭐 알려주냐면 이 원의 원주를 알려줍니다. 원주. 이 원의 원주는 얼마냐면요. 25.12 25.12cm입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준 거야. 그래놓고 여러분들한테 뭘 물을 것 같아요? 그래놓고 이 원에 뭘 구해줘? 넓이를 구해줘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야. 넓이는 얼마야? 라고 이렇게 물어본 상황입니다. 이렇게 물어본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하셔야 될 게 있죠? 우리 원주가 나왔네. 그럼 원주는 어떻게 구하더라? 이거부터 출발하셔야죠. 당연히 원의 넓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선생님 원의 넓이는요.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지금 뭘 모르잖아. 반지름을 모르잖아. 그치? 근데 반지름을 어디서 구하라고? 이 원주에서 구하라고 힌트를 준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원주는 어떻게 구하는지 기억하죠? 원주는 원주율과 지름을 곱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맞죠? 근데 내가 지금 누구를 몰라? 지름을 몰라. 근데 지름을 구하고 싶어. 그러니까 원주 나누기 원주율 하면 되는 거 맞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구할 건데? 지름을 구할 건데 지름을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치? 원주 나누기 원주율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원주가 얼마니까? 25. 얼마? 1이고요. 원주율이 얼마니까? 3.14니까 나누기 그러면 3.14 이걸 계산해주면 지름이 나온다는 얘기네. 됐어요? 그럼 지름 얼마 할까? 8 되겠다. 그치? 8.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지름은 8이 나오겠네. 그래서 지름이 8cm야 라는 거 알았어. 그럼 당연히 누구도 알아? 그렇지? 반지름도 알죠? 그러니까 반지름은 얼마? 반지름은 그렇죠. 4cm군요 라고 나오는 거지. 다 했다. 그치? 반지름 나왔고 원주율 나왔으니까 원의 넓이 구하는 건 끝났네요. 그쵸? 얼마 곱하기 반지름은 4 곱하기 원주율 얼마? 3. 얼마? 14 이렇게 계산을 해달라네요. 그럼 4 곱하기 4 하면 얼마고? 16이고 16에다가 누구만 곱하면 3.14만 곱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얼마? 50.24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답에.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이고, 시간이 이제 다 됐네요, 여러분. 자, 오늘 공부 어떠셨습니까? 자, 원주. 이 원주 구하는 거, 그리고 누구 구하는 거, 원의 넓이 구하는 거, 그리고 원주율이 어떻게 등장하게 됐는지까지 공부를 했는데 다음 시간에 꼭 다시 물어볼 거야.
아니야, 사실 안 물어볼 거야. 아무튼 다음 시간에 다음 단원으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안녕.